아버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분단 시대, 코로나를 핑계한 노동 인권의 고통 시대에 온 세계와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자연, 환경 모든 것이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평범한 일상이 없어지고 경색된 남북관계로 민족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비정규직으로 최저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할 일 많은 시대에 정작 예수 정신으로 사회 선교에 앞장설 우리 향림 공동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려는 향림 공동체가 사랑이 아닌 충돌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갈등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예언자적 사명이 갈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 정신으로 한몸된 신앙 공동체 안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산상수훈의 황금률이 정작 향인 공동체에서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살고 싶다, 해도 너무한다. 다름 아닌 우리 향진 공동체에서 나온 눈물 흘린 현장의 기도입니다. 옥회 전장과 잔류를 마다하고 호련히 떠나가시는 목사님, 교회학교 교재 편집 과정에 끝없이 절규하는 목사님, 사랑이 메말라 삭막하게 그지없다는 교회 평판이 우리 향린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안타깝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부디 향린 공동체가 사랑의 예수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 향린 공동체가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사랑은 사실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교회 내의 공동체도 있고 이웃을 향한 사회 선교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닌 해이체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회 선교는 기능이요 제도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실상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서 비롯됨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수 정신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우리 향린의 본연의 모습으로 한국교회의 힘찬 개혁의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가시는 목사님, 오시는 목사님, 우리 모두 서로 디딤돌이 되어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한 예물이지만 교회와 우리 이웃에 참으로 적절한 쓰임이 되기를 빕니다. 바치지 못한 손길에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이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모든 말씀 사랑의 알파요 오메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웁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직접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기운이 닿을 수 있을 만큼 두 팔을 펼쳐서 옆에 분들 또 앞에 분들을 향해 함께 손을 기운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기운을 보내며 기도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낙담하고 기죽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참 나의 영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우주의 힘과 권능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견디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담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현실의 근원이며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안에 움튼 이 생명이 당신을 통해 춤추게 하십시오. 우리 생명의 기운을 가득 담아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마 오늘 조은하 목사님 1년 만에 다시 뵙고 설교 모처럼 말씀 들었고, 또 저희 교회에서의 3년 그리고 안식년일 7년 동안의 사역을 모두 마치는 날에 여러 가지 뜻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해서 몇 군데에서 좀 준비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떠신가요? 또 그동안 우리의 만남을 기념하고 또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뜻을 담아서 몇 군데에서 전달하겠다고 하는 뜻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조 목사님 그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그 생명과 빛의 기운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고, 또 조 목사님은 어느 자리에 가시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함께 지냈던 기간을 기억하고 또 미래를 기약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희의 그 감사와 또 보내드리는 그 뜻을 담아서 큰 박수를 함께 보내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예, 그럼 그 공동 관심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관심사 오늘의 일정 중에 교회 건축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기니까 이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무거운 내용이기도 하고 또 중대한 건축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왔기 때문에 뭐 이미 들으신 되게 신도회나 부서의 건축위원들을 통해서 들으시기도 하셨을 겁니다만은 요약해서 상황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써갖고 온 상황을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대목입니다. 첫째는 문화재 발굴 관련 최근의 상황이고, 둘째는 이에 대해서 긴급하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문화재 그 사진을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이 밑에 지하를 판 상황이라서 잘 감은 안 잡히실 수 있는데 저 먼 쪽이 경희궁의 아침 쪽입니다. 도로 쪽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담장 있는 쪽이 말하자면 경사지 좀 올라오는 쪽이고, 이쪽은 그 소위 카페 골목인 데고, 이쪽 좀 거무스름하게 보이는 게 이제 개인주택 뒤에 있는, 그럼 되게 방향이 감이 잡히실 것이고,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좀 내려가는 경사지르고, 이쪽은 한 1m가 안 되게 팠고, 저 아래쪽은 한 2.5m 정도 파서 이제 원래 바닥 평토화하기 전에 원래 바닥층까지 발굴 상황이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간 것이고, 여러 군데 웅덩이들과 돌이 보이는데 동그랗게 표시해 놓은 것들이 대개 적심이라고 해서 기둥과 주춧돌 받치기 위해서 그 보통 민가에서도 하지만 민가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게 하는데 주춧돌 아래 잡석들을 이렇게 둥그렇게 모아서 쌓아놓은 터를 적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적심터가 발견된 것들을 저렇게 회로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저기 적심 표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되게 잔존하는 것들이고, 가운데 보면은 노란 줄로 이렇게 몇 줄 표시해 놓은 것은 사진에 그은 것입니다. 원래 있는 건 아니고 적심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출토가 됐다는 뜻입니다. 길게 3줄 그리고 짧게 7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21개 중에 1개는 유실되고 20개의 적심터가 줄지어서 발굴이 된 것이 지난 5일, 11월 5일 꼭 열흘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재 발굴 관련 최근의 상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6월 레스동 부지의 매입을 마친 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발굴 작업과 설계 공모를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발굴 작업에 막바진 11월 5일, 꼭 열흘 전입니다. 신축 부지 최하층에서 조선 전기의 관청으로 추정되는 건물터 적심 20개 등이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날인 11월 6일 발굴 자문회의에서 이는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문화재의 처리를 위해서는 향후 수개월간 전문가 검토회의, 또 문화재 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재 관계자들이 경험과 판단에 따르면 저희에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우리 내수동 부지 전체 영역 270평 전체 영역에 대해 현지 보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현지 보존이라는 것은 아직 내려진 건 아닙니다만은 현지 보존이라 함은 현재 있는 지하 유구를 건드리지 말고 흙을 덮고 그 위에만 건물을 짓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허용하겠다는 조치를 현지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런 저희에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건 전체 지하층 전체에 대해서 보존하라는 조치가 내려진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건물의 지하층을 설치하지 못하고 지상에만 건폐율 60%라 하면 전체 면적의 60%니까 약 160평 정도입니다. 바닥 면적은 160평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용적률은 200%, 용적률은 전체 면적의 2배니까 270평 곱하기 2에서 연면적 540평까지의 신축 작업만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 건물의 규모와 구성 등 건축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우들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성의를 다해 조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발굴 상황을 닥쳐서 두 번째로 긴급하게 상황을 대처한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 전개에 따라 건축위는 전체회의와 실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주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대면회의 또는 줌회의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공유하면서 서울시와 종로구에 관련 행정협조를 요청하는 등 몇 가지 점검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 첫째는 우선 시급한 일들 중에 하나가 건축 설계 공모 작업을 계속하기 힘들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모의 조건이 달라지는 상황에 과거의 조건을 내걸고 공모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하층을 파지 못할 경우 건축물의 규모와 구성이 모두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공모 참여 업체들에게는 헛수고를 시켜서는 안 되겠고 또 설사 기존의 공모 지침에 따라 훌륭한 디자인이 마련된다 해도 그 설계를 적용해서 신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모 등록업체 12군데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2개 업체에는 10일,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오전에 긴급하게 공모를 잠정 중단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변화된 공모조, 새로 공모를 재개하기를 희망하는데 이 공모 변화된 조건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 조금 기다려 주시면 변화된 공모 조건에 따라서 다시 조기에 공모를 재개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상황이 대단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공모를 재개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재개한다면 어떻게 할지 등등을 다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이메일을 보냈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사과의 뜻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처한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급한 일은 또 하나가 내일 벌어집니다. 11월 16일 바로 내일인데 내수동 우리 부지 현장에서 문화재 전문가 검토회의라는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반에. 이 자리에서는 사실상 이번 발굴된 적심 등 유구의 보존 방법과 보존 범위가 사실상 결정되는 자리입니다. 방법이라 하면 현지 보존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노타치하는 현지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는 드러내서 옮겼다가 다시 놓고 뭐 가끔 시내 가면 보시죠. 지하 1층에 강화유리 밑에 뭐 이렇게 유적이 그게 다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니라 옮겼다가 거기 넣고 이렇게 한 겁니다. 꼭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닌데 이런 거는 이전 보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옮겼다가 위치를 좀 바꿔서 어디 넣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이거를 이전 보존 및 전시라고 해서 현지 보존보다는 조금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건드리는 거죠. 현지 보존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 이전 보존 건드려서 다시 재정비해서 넣고 전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지 보존이냐 이전 보존이냐가 보존의 방법이라면 보존의 범위는 우리 이번에 발굴한 전 영역을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저 옆에 뜬 좀 유구가 흩어져 있으니까 좀 빼고 가운데 저렇게 기둥터가 줄지어서 나온 저 부분만 한 4분의 1 전 영역의 4분의 1 내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만은 저 영역만 보존할 것. 이런 보존의 범위, 그건 보존의 범위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존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내일 사실상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는 못 짓는다는 거죠. 위로 지라는 얘기죠. 예, 이런 겁니다. 현지 보존이라 함은 법상은 지하 유구를 두고 거기에 마사토를 0.5m 내지 1m 정도로 덮고 그 위에 매트 공법에 매트리스죠. 이렇게 평평하게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대개 지금까지 2012년 강화된 매장문화재 보호법이 2018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때 이후에 현지 보존 조치가 나올 경우에는 그렇게 행정관청에서 지시하고 건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는 지난주 몇 차례 열린 회의를 통해서 내일 이 검토회의에 제시할 저희의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즉 문화재 전문가들의 의견은 존중하되 건축주의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 현재의 아픔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는 기조를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보존의 방법으로는 현지 보존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또 현지 보존이 꼭 필요하다면 보존의 범위를 주요 건물지, 요 가운데 주요 건물지로 국한해 달라는 요청을 정중하게 담았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내일 대응할 일이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시급한 대응을 해 나가는 가운데 문화재 영역, 또 건축 영역, 또 세무 영역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챙겨가면서 면밀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중입니다. 움직이는 거고 계속 변화해 나가는 조건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라서 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상세하게 하다 보면 이런 가정을 하고 이럴 경우 하는데 그럴 경우 반드시 일정은 달라지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교우들에게 또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봐서 오늘 이 자리에선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내일 문화재 전문가 검토회의가 열려서 우리가 이런 방침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고 진행되는 상황은 다시 조만간 건축위원들을 통해서 또 한두 주 지나서 가능하면 한 빠른 시간 안에 전교인 설명회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고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써온 것을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축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가 됐든 신축의 규모를 줄이고 각종 행정 규제에 입체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부딪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현 상황이 만약 위기라고 본다면 그 위기 속에는 해결책도 숨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건축 디자인은 문제적 상황 속에서 태어난다고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협의하고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공동체에 크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그에 대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른 해결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백인 백색일 수 있는 해결책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얼마나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일 것입니다. 앞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귀를 열고 여러 의견을 성심껏 듣고, 또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서 자신의 입장을 최후 입장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자세가 요청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 중대한 국면을 타개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공동관심사, 주보의 공동관심사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저희 2부제인데 다음 주에 해당 신도에는 세청, 청신, 희청 등 3청과 청려, 청남이 되겠습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는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죠. 이옥기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은 전수진 교우의 부친이자 신동준 교우의 장인 되시는 전평태 집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일 수요일 날 저희 교회가 주관하는 추모 예배가 열렸고 12일 발인해서 안장되었습니다. 오늘 신동준 교우 나오셨으니까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이번 주 일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 푸른이들을 위한 기도회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전에 10시 4층 청소년부실에서 열립니다. 이건 수능을 앞두고 수능을 치르는 저희 푸른이들을 격려하고 함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자 신청도 성탄절 때 세례 받는 것을 전제로 다음 주일까지 목회실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에는 향후실에서 목회운영위원회도 열립니다. 목원위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셔서 4번 이후 일정 안내 중에 두 번째 미래선교연구위원회 5차 회의가 25일 주중인 수요일 날 저녁에 줌으로 열립니다. 미래선교연구위원회는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앞으로의 청년 선교, 온라인 선교, 또 페미니즘과 관련된 선교 등등 각 방면에 새 시대의 선교 방식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저희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강은성 장로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또 문의하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에큐메니컬 소식은 첫 번째로는 향린 공동체 협의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교회 향후실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길목 청년기행 특강 전쟁의 기억과 고통의 비대칭성이라는 제목으로 김진호 목사님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실장께서 다음 주일 날 1시 30분에 3층 바로 이 자리 3층 예배실에서 열리는데 요거는 단순히 특강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제일 뒷장을 한번 보시죠. 목회 마당에 보면 길목 청년기행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이 다소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어두운 역사를 찾아가는 기행 혹은 답사, 관광 이런 겁니다. 보통 관광이라는 것이 밝고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지만 이런 전쟁이라든가 학살 또 범죄 이런 어두운 그 기억과 역사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네 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에서는 전쟁과 폭력 없는 평화의 세상을 염원하며 청년기행 다크 투어리즘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첫 순서로 임실 지역을 방문하여
한국 전쟁 당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지역을 탐방할 것입니다. 탐방에 앞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세미나, 새날 청년의 인문공학이 주관하는데 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으며 2번의 특별 강연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마련된 강연은 2번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말씀드린 김진호 목사님의 이런 특강이 되겠습니다. 이런 특강과 함께 다크 투어리즘에도 관심 갖고 길목의 활동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 소식 하나 있네요. 세청의 정준모 교우가 내일부터 동작구청에서 사회복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만나시면 오늘 어디 보이던데 격려해 주시고 사회복무 열심히 해서 아마 이게 군복무 대체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대한민국의 역군으로서 역할을 다하시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저희 공동관심사 끝부분에 있는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주체적 참여가 교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각 신도회와 부서, 평화나눔 공동체 등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로써 오늘 창조절 11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화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